안녕하세요, 바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PC, 즉 정치적 올바름 논의에서 잠시 언급되었지만 현재 한국 사회가 가장 격렬하게 직면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 페미니즘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난 몇 년간 페미니즘이라는 쟁점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몸살을 알아왔는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의견 차이를 넘어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에게 엄청난 감정적 소모와 깊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힘겨워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현상을 비난이나 편가르기의 시각이 아닌 우리가 함께 고민해온 인간 다양성과 사회 발전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재의 격렬한 갈등이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과거에 명백히 열악했던 여성 인권 상황을 넘어 이제는 성평등이라는 더 높은 가치를 논의하고 고민할 만큼 발전했기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보여주듯 모든 중요한 과도기에는 반드시 극심한 고통과 혼란이 동반됩니다. 물론 이 과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무언가 심각하게 어긋나 파국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현명하게 헤쳐나가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먼저 더 고차원적인 성평등 문화와 상호 존중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조심스럽게 믿고 또 기대합니다. 갈등의 심층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페미니즘 논쟁은 이토록 격렬할까요? 더 나은 합의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먼저 현재 갈등이 왜 이렇게까지 격렬하고 첨예한지 그 근본적인 이유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이 틀렸다는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 갈등의 구조를 깊이 들여다봅시다. 첫째, 이 문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포지션이 강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으로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성별을 부여받습니다. 이처럼 태생적으로 결정된 성별은 페미니즘이라는 이슈 앞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마치 우리 편과 상대편으로 나뉘는 듯한 구도를 자연스럽게 형성합니다. 이 구도는 남성 대 여성이라는 대립을 기본으로 깔고 여기서 더 나아가 남성 입장을 배신한 남성, 여성 입장을 배신한 여성과 같은 내부의 배신자 프레임까지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부의 배신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페미니즘 논쟁은 다른 사회적 이슈보다 훨씬 더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양상을 띠기 쉬워집니다. 둘째, 이 문제는 이권의 재분배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구조 속에서 남성이 더 많은 사회적 기회와 권력, 즉 이권을 누려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부분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평등을 향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불균형했던 이권의 재분배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과거에 비해 남성이 가졌던 일부 기득권이나 유리한 위치를 여성과 나누거나 혹은 여성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손실회피라는 인간의 강력한 심리 기제가 작동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가진 것을 잃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 매일 사탕을 8개 받던 A와 6개 받던 B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B가 이제부터 공평하게 7개씩 나눠 갖자며 A에게 사탕 1개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비록 결과적으로는 7대 7로 공평해지는 것이지만 A 입장에서는 원래 받던 8개에서 하나를 빼앗기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빼앗긴다는 느낌은 당연히 저항감과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모든 A가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집단 전체는 이 변화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현실의 성평등 문제는 단순히 사탕 1개를 더 주고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취업, 승진, 가사 분담, 사회적 인식 등 수많은 영역에서 복잡하게 얽힌 규칙과 관행, 그리고 무형의 기득권이 걸려 있습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완벽하게 공평한 7대7 균형점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종종 군대는 남성만 가는데 또는 출산은 여성만 하는데 와 같이 쉽게 해결되거나 완벽히 등가 교환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마치 무기처럼 동원하여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균형점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역차별 논란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7대7이라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것조차 쉽지
쉽지 않은데 어떤 이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과거에 B가 6개만 받으며 손해봤으니 그 보상으로 이제는 B가 8개를 받고 A가 6개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는 과거의 불평등에 대한 보상적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특히 과거 남성 중심 사회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리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 남성들에게는 역차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나는 8개의 사탕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왜 내가 과거 세대의 잘못 때문에 일방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가? 라고 반문하며 강하게 반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페미니즘 논쟁에서 세대 갈등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여성들은 불만을 접고 현재 상황에 만족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불평등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계속 6개의 사탕만 받으라는 요구를 여성들이 받아들일 리 만무합니다. 이처럼 페미니즘 논쟁은 각자의 입장에서 너무나 절실하고 물러설 수 없는 이유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렬하게 싸우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결국 더 나은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필연적인 진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진통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상대를 굴복시켜야 할 적으로만 간주하며 극단적인 대립을 이어간다면은 이 과도기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제가 왜 다른 문제들보다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념이나 국경이 다른 집단 간의 전쟁조차도 역설적으로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별을 기준으로 편을 갈라 서로를 적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류의 절반을 적으로 돌리는 것을 넘어 남녀가 맺어져 아이를 낳는 종족의 보존과 사회의 지속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협력하고 관계 맺기를 거부하거나 극도로 적대시하는 사회의 위치는 종의 멸망을 향해 달리는 기차 위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현재의 극단적인 갈등 양상은 무의식적으로 이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은 조급함과 불안감의 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문제를 누가 이기느냐의 전쟁 게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나은 합의에 이를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인간 다양성에 대한 깊은 이해에 있습니다. 남성이 느끼는 빼앗긴다는 감정과 역차별에 대한 우려도 여성들이 느끼는 뿌리 깊은 차별에 대한 분노와 평등에 대한 열망도 모두 각자의 위치와 경험에서 비롯된 타당한 감정이자 주장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인식 차이 역시 세대 간 경험의 다양성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페미니즘 운동 내의 다양한 목소리, 예를 들어 온건파, 급진파 등이나 남성들 사이의 다양한 입장 역시 하나의 집단 내에 존재하는 다양성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틀렸다고 비난하기 전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느낄 수밖에 없을까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과도기를 파국이 아닌 발전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해가 반드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이해는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페미니즘 논쟁을 인간 다양성과 사회 발전의 과도기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의 갈등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우리가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 갈등은 성평등 논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사회가 발전했기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며 극심한 고통과 혼란을 동반합니다. 둘째, 갈등이 격렬한 이유는 강제된 성별 포지션, 이권 재분배에 따른 손실 회피 심리, 완벽한 균형의 불가능성, 역차별 논란과 세대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별 갈등은 종족 보존과 사회 지속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전쟁이 아닌 합의를 지향해야 합니다. 넷째, 인간 다양성 관점에서 각 입장의 배경과 논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고통스러운 진통 끝에 분명 더 나은 균형점, 더 성숙한 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이 강의가 그 길을 찾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